파란색의 큰 기관차 고드는 소더 섬에서 제일 빠른 기관차예요. 고드는 급행열차 끄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자신이 섬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차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고드는 급행열차를 끌고 항구에서 나가던 길에 디젤 기관차하고 같은 선로에서 마주쳤어요. 디젤, 네가 비켜. 급행열차가 먼저 지나가야 돼. 디젤은 길을 비켜줘야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했죠. 전기기관차들은 오래돼서 이제 힘이 다 빠졌을 거야. 사장님이 그걸 아시면 아마 다 폐차해버리실걸? 폐차한다고? 난 지금도 예전처럼 빨라. 고드는 콧웃음을 치고 항구를 빠져나갔어요. 고드는 아름다운 시골길을 쌩쌩 달렸어요. 날씨도 아주 좋았죠. 그런데 삐걱삐걱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고드는 걱정이 됐죠. 삐걱대는 소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디젤 말대로 이러다 폐차가 되면 어쩌지? 고드는 걱정이 됐어요. 고드는 삐걱대며 언덕길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느라 속도가 줄었죠. 그런데 천천히 가니까 삐걱대는 소리가 잘 안 들리지 뭐예요? 고드는 기뻤어요. 그래, 천천히 가면 아무도 삐걱대는 소리를 못 듣겠구나. 그 후 고드는 천천히 달렸어요. 그날 저녁 사장님이 고든을 찾아왔어요. 내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다, 고든. 나랑 마을 어린이들이랑 배를 타러 가기로 했거든. 그러니 네가 우리를 항구까지 데려다다오. 배는 9시에 떠난다. 그러니까 늦으면 안 돼. 다음 날 고든은 모두 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 아주 천천히 길을 나섰죠. 삐걱대는 소리를 감추려고 말이에요. 밖으로 나온 고든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고 바퀴가 빠르게 돌아가자 다시 삐걱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우, 정말.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아요? 벌컹대는 소리까지 나는 거였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났군. 디젤 말이 맞았어. 난 이제 힘이 거의 다 빠졌나 봐. 사장님이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 고든은 속도를 줄였어요. 고든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역으로 살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죠. 천천히 가면 아이들이 배를 못 타게 될 수도 있고, 빨리 가면 삐걱삐걱 덜컹덜컹 하는 소리를 사장님이 들으실 테고, 그럼 고든이 힘이 다 빠졌다는 걸 아시고 폐차장으로 보낼 텐데 정말 걱정이었죠. 여하튼 아이들을 태운 고든은 천천히 역을 빠져나갔어요. 고든은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면서 천천히 살살 달렸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화가 났죠. 그래서 고든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고든, 왜 이렇게 느릿느릿 가는 거냐? 빨리 안 가면 아이들이 배를 놓치게 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네, 빨리 가겠습니다. 넌 이 섬에서 제일 빠른 기관차야. 그걸 잊으면 안 돼, 고든. 그 말에 고든은 기운이 났어요. 이렇게 달리는 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하지만
아이들이 배를 꼭 탈 수 있게 해줄 거야. 고든은 점점 더 빨리 속도를 내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얼마 안 돼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더니 덜컹덜컹하는 소리도 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쿵쿵대는 소리까지 나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고든은 신경 쓰지 않았죠. 어차피 마지막 달리는 거라면 온 힘을 다해서 더 빨리 달리고 싶었어요. 고든은 항구로 가는 내내 삐걱삐걱 덜컹덜컹 쿵쿵 소리를 냈어요. 솔티와 헨리는 깜짝 놀랐죠. 고든이 저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배차장에 들어갈 전기기관차가 또 하나 생긴 것 같군. 고든은 디젤이 뭐라든 신경 쓰지 않고 달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사히 배를 탈 수 있게 됐죠. 내가 해냈어. 고든은 뿌듯했어요. 고마워, 고든. 아이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고든, 늦지 않게 데려다줘서 고맙다. 한데 수리공장에 가봐야 할 것 같더구나. 수리공장에 가보라고요? 그래,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더구나. 가서 엔진 검사도 받고 기름도 치고 해라. 그럼 저를 배차장에 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너를 배차장에 보내다니. 소도 섬에서 가장 빠른 기관차를 왜? 그 백열차는 누가 끌라고? 고든 얼굴이 활짝 펴졌어요. 다음날 고든은 수리공장에 가서 바퀴축에 윤활유를 치고 또 바퀴들이 잘 돌아가게 기름도 쳤어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하나도 안 나게 됐죠. 고든은 새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기분이 정말 정말 좋았죠. 경주. 오늘은요, 오랜 친구가 좁은 철길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바로 용감한 브래디란 친구지요. 브래디라면 모르는 기관차들이 없었어요. 빠르고 유쾌한 데다 용감한 친구였거든요. 토마스는 브래디를 선로를 전환하는 곳에 밀어넣었어요. 안녕, 브래디. 이게 정말 몇 년 만이야? 헨델이 인사를 했어요. 나 용감한 브래디가 다시 돌아왔어. 너희들이 아는 사이였어? 토마스가 묻자. 그럼 어떻게 모르겠어. 브래디는 언덕에서 최고로 빠른 기관차였어. 그때 레니아랑 스칼로이가 전속력으로 달려왔어요. 어때, 내가 이겼지? 아니야, 내가 이겼어. 너희들은 누구니? 우린 언덕에서 제일 빠른 기관차야. 그래도 나보단 느릴걸? 우리 누가 먼저 산을 내려가나 경주할까? 레니아랑 스칼로이는 경주를 좋아하는 터라 신이 나서 출발했어요. 브래디는 꼭 이기겠다고 다짐했죠. 브래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산을 올라갔어요. 어우, 힘들어. 옛날엔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를 올라갔는데. 레니아랑 스칼로이는 경주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내가 너희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먼저 산 밑에 도착하면 내가 이기는 거다. 좋아, 그렇게 하자, 브래디. 제자리에 준비 출발. 브래디는 힘껏 달렸어요. 레니아랑 스칼로이는 따라잡으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브래디는 바람처럼 빨랐어요. 물론 숨이 차기 전까지는요. 참, 이를 어쩌면 좋지? 저 녀석들하고 부딪히게 생겼네. 그때 문득 오래된 선로가 떠올랐어요. 참, 그 오래된 바위길이 있었지. 거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레니아랑 스칼로이는 브래디가 다른 길로 가는 걸 보지 못했죠. 이 길이 훨씬 빠르지. 금방 산 밑에 도착하겠는걸?
프레디는 다시 원래 선로로 옮겨갔어요. 이윽고 프레디는 산기슭에 도착했죠. 내가 해냈어. 저 녀석들은 역시 날 따라잡지 못하는군. 우와, 넌 어쩜 그렇게 빠르니? 경주 또 하자, 응? 부탁이야. 좋아. 나 프레디는 경주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지. 기관차들은 곧바로 다시 경주를 할 준비를 했어요. 이번엔 산 너머까지 경주할까? 거긴 비탈이 아주 가파른데. 너 겁나는구나, 그랬지? 천만에. 난 용감한 프레디야. 준비, 출발! 프레디는 다른 기관차들을 앞서갔어요. 이윽고 다시 숨이 차기 시작했죠. 하지만 프레디는 이기고 싶었어요. 그때 또 다른 오래된 선로가 떠올랐죠. 참, 여기도 지름길이 있었지. 이 선로라면 내 뒷공무니처럼 훤히 알지. 그래서 프레디는 어느덧 산기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레니아랑 스칼로이는 그렇지 못했죠. 길이 아주 험했거든요. 레니아랑 스칼로이는 프레디를 이기고 싶은 마음에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더 빨리 가야 돼, 더 빨리! 그러다 그만 문제가 생겼죠. 레니아가 선로 밖으로 튕겨나간 거예요. 아우, 이를 어쩌면 좋지? 프레디는 산기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긴 게 아주 만족스러웠죠. 그때 스칼로이가 달려왔어요. 레니아가 선로 밖으로 튕겨나갔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널 따라잡으려고 너무 빨리 달리다가 그만 그렇게 됐지 뭐야? 헨델이 역장님과 함께 도착했어요. 레니아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난 지름길로 갔거든. 우릴 속였다고? 너 때문에 레니아가 길을 잃어서 위험해졌잖아. 걱정 마. 레니아는 내가 찾을 수 있을 거야. 난 오래된 선로를 전부 알고 있거든. 자, 날 따라와. 프레디는 구조대를 이끌고 또 다른 지름길로 갔어요. 그 선로를 따라가자 계곡이 나왔죠. 바로 거기에 레니아가 있었고요. 날 찾았구나. 날 찾아줘서 정말 기뻐. 나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윽고 레니아도 선로로 되돌아왔어요. 기관차들은 다 같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왔죠. 속여서 정말 미안해.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더 빠르더라. 하지만 넌 모르는 지름길이 없잖아.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 줄래? 그래서 프레디는 친구들한테 오래된 선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용감한 프레디가 돌아와서 모두 기뻐했지요. 벌그럭 퉁탕 고대. 소도섬 기찻길을 오가는 기관차들은 늘 바쁘답니다. 토마스는 휴가를 즐기러 온 사람들을 싣고 바닷가를 달리고, 고드는 자랑스럽게 급행 열차를 끌죠. 고드는 자기가 기관차들 중에서 제일 힘세고 빠르고 깔끔한 기관차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젯밤 불 때는 칸이 식으면서 이상한 소리가 났거든요. 고드는 그 소리 때문에 다른 기관차들이 잠을 못 잤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도
고든의 불 때는 칸에서 덜그럭 퉁탕 덜그럭 퉁탕 소리가 났어요. 토마스와 버시가 웃기 시작했죠. 고든이 덜그럭거려서 잠을 못 자겠어. 버시가 놀렸어요. 난 친구들 잠 설치게 한 적 없어. 고든은 시치미를 떼었죠. 그건 버릇없는 기관차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다음날 아침 버시가 또 고든을 놀려댔어요. 덜그럭쟁이가 깼네. 버시가 크게 말했죠. 하지만 고든은 무시해버렸어요. 놀림을 당하는 건 싫었거든요. 난 최고로 힘세고 멋져. 고든은 생각했어요. 최고로 힘세고 멋져. 최고로 힘세고 멋져. 깔끔하고 빨라. 난 급행열차를 끈다고. 고든은 다른 기관차들도 그걸 알아주길 바랬어요. 조금 뒤 고든이 네포드역에 들어섰어요. 이게 누구야? 에밀리가 웃었어요. 덜그럭쟁이 고든이네. 덜그럭 퉁탕 급행을 끌고 오셨군. 이 말을 들은 고든은 무척 기분이 나빴어요. 디젤도 그 말을 들었다는 게 더 싫었죠. 고든, 덜그럭 퉁탕병이 빨리 낫길 바래. 디젤이 말했어요. 또 보자, 덜그럭쟁이야. 고든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었어요. 다른 기관차들이 더 이상 자기를 놀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했죠. 그날 고든은 급수 탱크 앞에서 제임스를 제치고 앞에 서서 제임스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네포드역에 가니 퍼시가 고든의 객차를 1번 플랫폼까지 끌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만 가봐 버시. 고든이 말했어요. 1번 플랫폼은 내 플랫폼이야. 쬐그만 기관차가 올 것이 아니라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순 헛봉쟁이. 화가 난 퍼시가 중얼거렸어요. 또 고든은 친구들에게 자기를 볼 때마다 예의 바르게 뿌뿌 기적을 울려달라고 했어요. 기적을? 왜? 토마스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죠. 왜냐하면 고든은 목에 잔뜩 힘을 주었어요. 내가 제일 힘세고 멋지니까. 그리고는 가버렸죠. 넌 뽀뽀 하고 싶으면 해. 에밀리가 말했어요. 난 절대 못 해줘. 고든은 힘차게 섬을 누볐어요. 기분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이제 친구들이 덜그럭 퉁탕을 입고 자기를 제대로 대접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든은 에밀리가 오는 것을 보고 귀를 기울였지만 에밀리는 뿌뿌 기적을 울리지 않았죠. 고든은 무지무지 화가 났어요.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멈춤 신호를 미쳐보지 못했죠. 앞에 있는 짐차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고가 터졌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고든은 선로 밖으로 튕겨나가고 말았어요. 온몸엔 끈적끈적한 딸기잼을 뒤집어 쓴 채로요. 고든이 선로로 올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퍼시가 왔어요. 고든 너구나. 버시 왔니? 세상에서 제일 깔끔한 기관차가 뭐 그래. 그 다음으로 제임스가 왔어요. 이거 당분간은 급행열차를 끌기가 힘들겠는데 고든. 제임스가 놀렸죠. 마지막으로 토마스가 왔어요. 끈적끈적 고든, 끈적끈적 고든. 고든은 잼투성이 기관차래요. 토마스가 놀렸어요. 마침내 고든은 선로로 돌아갔죠.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에드워드가 고든을 수리공장까지 밀어주었어요. 고든은 수리공장에서 한참을 지내야 했답니다. 엔진에서 잼을 닦아내기가 힘들었거든요. 에밀리와 헨리가 번갈아 가면서 고든을 대신해서 급행열차를 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헨리가 말했어요. 급행열차 끄는 거 엄청 힘들던데. 맞아. 에밀리가 맞장구 쳤죠. 급행열차를 끌고 그렇게 빨리 다니다니 고든은 대단해. 난 고든을 보고 싶어. 버시도 말했어요.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왔는데. 고든도 다른 기관차들이 급행열차를 끄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에밀리하고 헨리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분명 둘이서 아주 잘해주고 있을 거야. 마침내 고드는 새 기관차처럼 말짱해졌어요. 수리공들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까지 깨끗이 고쳐주었죠. 그날 밤 고드는 친구들 앞에 섰어요. 또 빠르고 힘세다고 자랑하려고? 제임스가 놀렸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덜그럭거려서 잠 못 자게 한 거 알아. 정말 미안. 뿌뿌 기적을 울려달라고 한 것도 바보짓이었어. 기관차가 다른 기관차에게 기적을 울리는 건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한 존경의 뜻이지 그저 해달란다고 해주는 게 아니거든. 우린 너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고든. 토마스가 말했어요. 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 있는 기관차니까. 다른 기관차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기관차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뿌뿌 기적을 울리며 인사했답니다.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았어요. 토마스와 친구들 화차를 끌고 밀고 빨강 초록 갈색 파랑 고마운 기관차들 하는 일도 많지요. 역에서 일도 하고 멀리 여행도 하는 토마스와 친구들. 이곳은 아름다운 푸른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소도 섬이랍니다. 이 섬에는 초록빛 들판도 있고 황금빛 해변도 있어요. 강도 있고 개울도 있고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는 우거진 숲도 있지요. 또 풍차도 있고 단광도 있고 손님들이 오고 가는 선착장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섬에는 기찻길이 아주 많답니다. 저기 칙칙폭폭 기찻길을 달려가는 게 누구죠? 아, 토마스군요. 토마스 안녕. 여러분 안녕. 소도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난 훌륭한 기관차야. 제임스와 에드워드는 몸집이 같은 기관차예요. 둘 다 검은색 굴뚝에 완충기와 탄수차도 검은색이죠. 그리고 둘 다 소도섬 철도의 기관차고요. 어느 날 아침, 사장님이 사진기사를 데리고 차고에 오셨어요. 올해에는 휴가철을 맞아 철도 벽보를 붙이기로 했다. 그래서 벽보에 실을 기관차를 뽑아야 돼. 기관차들은 한껏 부풀었어요. 제임스는 자기 사진을 찍을 거라고 확신했죠. 내가 벽보에 실리면 정말 멋질 거야. 소도섬 철도 벽보에 실릴 기관차는 바로 에드워드다. 사장님이 발표하셨어요. 에드워드는 뛸 듯이 기뻤지요. 제임스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빨간 기관차야말로 벽보에 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진기사가 에드워드의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임스가 끼어들었죠. 제임스, 넌 차고에서 나가거라. 제임스는 쓸쓸히 떠났어요. 이윽고 섬 곳곳에 벽보가 붙었어요. 하지만 제임스는 여전히 자기가 벽보에 실렸으면 했지요. 치, 왜 나 대신 에드워드가 뽑힌 거지? 그러자 헨리가 말했어요. 에드워드는 화차를 늘 부드럽게 다루니까. 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말이야. 게다가 시간도 늘 잘 지키고. 제임스는 화가 났어요.
그런 건 나도 잘할 수 있어. 나도 벽보에 실릴 만큼 훌륭하다는 걸 보여주지. 다음 날, 에드워드와 토마스는 작업장에서 일을 했어요. 에드워드는 화차를 아주 부드럽게 밀었지요. 그때 제임스가 도착했어요. 제임스도 화차를 아주 부드럽게 밀었지요. 봐! 나도 에드워드처럼 부드럽게 잘 민다고. 난 벽보에 실릴 만큼 훌륭한 기관차야. 에드워드는 한참 전에 다 마쳤어. 벌써 석탄도 다 날랐고, 그래서 벽보에 실린 거야. 제임스는 에드워드한테 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석탄을 가지러 쏜살같이 달려갔죠. 제임스는 오후 내내 더러운 석탄 화차를 날랐어요. 온몸이 더러운 기름투성이가 됐죠. 제임스의 반짝이는 빨간빛 몸통은 금세 까만 석탄 먼지로 뒤덮였어요. 봐! 나도 에드워드처럼 더럽지? 나도 벽보에 실릴 만큼 훌륭하다고. 하지만 몸이 너무 더러워져서 씻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온몸을 적셔서 싹싹 문질러야 했죠. 심지어 뒷꽁무니까지 닦아야 했어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가 승객들을 태우러 가는데 늦었잖아. 에드워드는 시간을 잘 지켜 그래서 벽보에 실린 거고. 그때 제임스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고든의 급행열차가 다니는 길로 가면 내가 에드워드보다 먼저 도착해서 승객들을 태울 수 있을 거야. 그럼 다들 내가 벽보에 실릴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제임스는 고든이 다니는 길로 갔어요. 그리고 시골길을 신나게 달렸죠. 제임스는 덜컹거리면서 다리를 건너고 터널을 통과했어요. 에드워드를 꼭 앞지르고 싶었죠. 제임스는 다시 에드워드가 다니는 길로 갔어요. 내가 해냈다. 내가 앞질렀어. 그때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제임스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급히 멈췄죠. 하지만 에드워드는 제때 멈추지 못했어요. 미안해. 멈출 시간이 없었어. 괜찮아. 갑자기 끼어든 내 잘못이지 뭐. 드디어 벽보에 실렸구나. 어쨌든 넌 훌륭한 기관차야. 하지만 제임스는 언짢았어요. 꼭 바보가 된 것 같았죠. 이윽고 에밀리가 사장님과 함께 도착했어요. 제임스, 네가 너무 급히 달린 탓에 혼란이 생기고 업무가 늦어졌어. 맞아요. 죄송해요, 사장님. 그런데 에드워드, 네 실린더가 부서져서 오늘은 아이들을 바닷가에 데려갈 수 없을 것 같구나. 역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은 서글퍼졌어요. 하지만 우린 벽보에 실린 기관차를 타고 싶은걸요. 제임스는 더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제가 후진 기관차가 되게 해주세요, 사장님. 그럼 아이들이 에드워드를 탈 수 있어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에드워드와 객차는 아주 무거웠어요. 하지만 제임스는 바닷가까지 천천히 밀었지요. 바퀴가 달아오르고 차축이 따끔거렸지만 제임스는 계속 밀었어요. 제임스와 에드워드는 아이들을 더 태우려고 가다가 멈췄죠. 우와, 에드워드다. 근데 제임스 좀 봐. 에드워드를 밀고 있어. 저렇게 친절하다니 제임스는 참 멋진 기관차 같아. 제임스는 정말 뿌듯해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예전보다 더 훌륭한 기관차가 된 느낌이었어요. 비록 벽보에 실리진 않았지만 넌 정말 훌륭한 기관차야, 제임스.
것이 많아요. 헨리 언제나 씩씩해. 에드워드 마음씨가 착해요. 투비 착한 네모 얼굴. 토마스와 친구들 화차를 끌고 밀고 빨강 초록 갈색 파랑 고마운 기관차를 하는 일도 많지요. 역에서 일도 하고 멀리 여행도 하는 토마스와 친구들. 소도섬 기관차들은 늘 열심히 일했어요. 기관차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토마스, 난 오늘 고철 하치장에 갈 거야. 뭐? 벌써? 에드워드, 너 그렇게 고물은 아니잖아. 토마스는 짓궂은 농담을 했어요. 고철 하치장엔 녹슨 기계와 못쓰게 된 차들이 가득했어요. 그런 것들은 조각조각 부서진 다음 철강 공장으로 보내졌죠. 그럼 그 공장에서 녹여서 다시 강철로 만들었어요. 고물 하치장에서 에드워드는 놀라운 친구를 만났어요. 트레버란 견인차였죠. 안녕? 넌 고장나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았는데 여기 왜 온 거니? 난 트레버야. 다음 주면 나도 고철이 될 거야. 그거 정말 안 됐구나. 난 사실 새로 칠을 하고 잘 닦고 기름을 치면 새 것처럼 될 수 있어. 근데 우리 주인님은 내가 구식이래. 에드워드는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은 나한테도 구식이래. 하지만 난 신경 안 써. 사장님께서 내가 쓸모가 많다고 하셨거든? 넌 무슨 일을 했니? 이 농장 저 농장 다니면서 이 일 저 일을 했어. 옥수수를 거두기도 하고 통나무를 나르기도 했지. 아이들은 날 아주 좋아했어. 트레버는 눈을 감고 추억 속에 잠겼어요. 나도 아이들을 좋아했지. 에드워드는 역을 향해 출발했어요. 트레버를 폐차시킨다니 너무해. 정말 너무해. 트레버를 구해줘야지. 에드워드는 트레버를 구해줄 만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트레버를 살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았죠. 큰일이네. 어쩌면 좋지? 그래. 삐삐! 내가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지? 플랫폼에 트레버를 구해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녕, 에드워드. 무슨 걱정이 있니? 기관사 에드워드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고철 하치장에 트레버란 견인차가 있는데 다음 주에 폐차된답니다. 하지만 트레버는 아직 꽤 쓸만한 견인차죠. 트레버를 구해주세요. 나무도 나르고 아이들도 태워줄 수 있대요. 우선 트레버를 만나보고 결정하마. 주인이 트레버를 찾아왔어요. 트레버, 신부님이 오셔서 널 사실지도 모른다. 신부님이 정말 저를 사실까요? 내가 널 다시 깨끗하게 해주면 사실 거야. 그날 저녁 신부님과 두 아이가 도착했어요. 트레버는 너무나 좋아서 칙칙 콕콕 소리를 내며 돌아다녔어요. 트레버, 잘 달릴 수 있는지 한번 보여다오. 신부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트레버를 싸게 잘 샀습니다. 트레버, 들었니? 신부님이 널 사셨다. 이제는 교회에 가서 살게 될 거야. 삐삐! 트레버는 기뻤어요. 트레버 집은 교회 과수원에 있어서 매일 에드워드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새로 칠을 한 트레버는 반들반들 미운이 났죠. 트레버는 교회 일을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도 교회 축제 때는 정말 즐거웠어요.
연료 창고 위에 나무 의자를 달고 아이들을 태운 뒤 여기저기 돌아다녔거든요. 나중에 트레버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곤 했죠. 그리고 행복한 듯 속삭였어요. 난 아이들이 참 좋아. 선생님, 어느 날 제임스는 에드워드가 열차를 끌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제임스는 짜증이 났죠. 또 늦었구나. 에드워드가 웃는데도 제임스는 화를 내며 떠났어요. 제임스는 일을 모두 끝마친 후에 집으로 향했어요. 도중에 전차대 위로 올라섰죠. 제임스는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투덜댔죠. 에드워드는 못 말려. 고철덩어리처럼 덜컹거리고 매번 늦어서 우리 기다리게 하고. 토마스와 퍼시는 에드워드를 두둔했어요. 에드워드가 고철덩어리라고? 너랑 경주하면 널 이길 수도 있을걸? 에드워드가 무슨 수로 날 이기냐? 다음날 아침 제임스의 기관사가 갑자기 아팠어요.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죠. 대신 화부가 연결 장치를 풀고 출발을 미뤘어요. 제임스는 조바심이 났죠. 갑자기 신호지기가 소리쳤어요. 제임스가 혼자 달리고 있었거든요. 신호지기가 모든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화부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했죠. 남자애 둘이 제임스의 제어 장치를 건드렸어요. 제임스가 출발하면서 애들은 뛰어내렸죠. 신호지기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죠. 알겠습니다. 검사관이 곧 이리 온다고 긴 장대하고 밧줄을 준비해 놓으라는데요. 그런 걸 왜 준비하란 거죠? 나도 모르죠. 어쨌든 빨리 준비하세요. 화부가 준비를 끝냈을 때 에드워드가 도착했어요. 검사관이 제임스의 화부에게 빨리 타라고 했죠. 이제 얼른 제임스를 따라가야 돼. 제임스는 신나게 달렸죠. 야호! 신난다! 달리자! 달리자! 제임스는 점점 더 빨리 달렸어요. 그러다가 기관사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어떻게 하면 좋지? 멈출 수가 없어. 도와줘요. 제임스, 우리가 가고 있어. 기다려. 에드워드는 온 힘을 다해서 제임스를 뒤쫓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임스를 따라잡았죠. 에드워드는 계속 속도를 유지했어요. 검사관이 긴 장대에 밧줄을 묶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에드워드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제임스한테 그 올가미를 걸려고 했죠. 두 기관차가 흔들흔들 흔들렸어요. 마침내 검사관이 제임스를 잡고 올가미를 바짝 당겼어요. 에드워드가 속도를 줄이자 제임스도 느려졌어요. 그 사이 기관사가 제임스에 올라타서 제임스를 조종했죠. 어때? 이 고철덩어리가 널 따라잡았지? 미안해, 에드워드.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넌 진짜 멋진 기관차야. 고맙긴. 괜찮아, 제임스. 두 기관차는 나란히 역에 도착했어요.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아주 잘했다. 제임스, 넌 가서 좀 쉰 다음에 열차를 끌어라. 에드워드,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 축바지가 다 닳았다지? 그걸 고쳐주마.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에드워드도 덜컹거리지 않겠죠?
견인 기관차 트레버는 과수원에서 사는 게 즐거웠어요. 에드워드를 매일 만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가끔 일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트레버가 한숨을 지으며 말했어요. 난 늘 바쁘게 일하고 싶어. 어린이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싶기도 하고. 기운내, 트레버. 사장님께서 너한테 일거리 주셨어. 항구에 가서 하는 일이야. 내가 오늘 토마스한테 데려다 줄게. 트레버는 너무나 신났어요. 항구, 바닷가, 아이들. 생각만 해도 정말 좋다. 토마스는 말뚝들을 싣고 항구로 가고 있었어요. 그 말뚝은 항구의 제방을 튼튼하게 쌓기 위한 것이었죠. 안녕, 토마스. 얜 내 친구 트레버야. 트레버는 견인 기관차야. 에드워드가 트레버를 소개했어요. 토마스는 미심쩍은 듯 쳐다봤죠. 무슨 기관차라고? 난 견인 기관차야. 난 선로 말고 도로 위로 달려. 그래서 말인데 나 좀 항구에 데려다 줄래? 사장님께서 나한테 일거리 주셨거든. 그래, 알았어. 토마스는 여전히 이상한 듯 트레버를 보며 대답했어요. 일꾼 아저씨들이 화물차 위에 트레버를 실은 뒤 토마스는 다시 항구를 향해 출발했어요. 트레버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요즘 일이 없었는데 사장님이 일을 주셔서 정말 기뻐. 난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 과수원에서도, 농장에서도, 고철 하치장에서도, 그리고 또 항구에서도. 하지만 넌 선로 위를 달릴 수 없잖아. 토마스가 말했어요. 선로 위로는 못 달려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두고 보면 알 거야. 트레버가 대꾸했어요. 토마스와 트레버가 항구에 도착했을 땐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죠. 화물차들이 선로에서 떨어져 선로를 가로막고 있고 돌덩이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이 말뚝들을 제방 쌓는 대로 가져가야 하는데 트레버, 네가 이것들을 좀 끌어다 주겠니? 토마스의 기관사가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토마스도 이제 알게 될 거야. 나 같은 견인 기관차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트레버는 큰소리 친 대로 일을 잘했어요. 말뚝들을 쇠사슬로 묶은 다음 끌고 가서 필요한 곳에 갖다 줬죠. 트레버는 길 위를 왔다 갔다 하며 즐겁게 일했어요. 나중에 토마스가 애니와 클라라벨을 데리고 왔어요. 토마스는 깊은 인상을 받았죠. 견인 기관차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구나. 트레버는 아이들을 태우고 바닷가를 달리기도 했어요. 그 일은 트레버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었죠. 애니와 클라라벨은 다정한 트레버가 토마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트레버가 떠날 시간이 됐을 때 모두들 서운했어요. 토마스가 트레버를 역까지 데려다 줬죠. 트레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토마스는 못 본 척하며 트레버 기분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기적을 울렸어요. 트레버, 시간 되면 널 보러 갈게. 과수원에 가서도 잘 지내. 이제 과수원에도 내가 할 일이 많을 거야. 또 언젠가 항구에서도 널 필요로 할 거고. 그래, 토마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날 저녁 트레버는 새로 사귄 친구 토마스와 항구와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과수원 언저리에 있는 집에서 행복하게 꿈나라로 빠져들었답니다. 구글홈 미니입니다. 구글 어시스턴트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오케이 구글. 어쩌면 좋아요. 토마스가 병이 났어요. 아저씨들이 고쳐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에드워드가 기관차 병원에 데려다 줄 게다.
토마스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사장님은 다시 덕에게 말씀하셨죠? 덕, 네가 토마스 대신 버시랑 토비를 도와줘라. 덕은 기뻤어요. 버시는 이미 알고 있었고 토비랑 버티와도 곧 친구가 됐죠. 디렉터인 테렌스도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덕, 애니랑 클라라벨을 조심해서 잘 끌어. 토마스가 많이 걱정하고 있을 거야. 덕은 객차들을 조심조심 끌었어요. 애니와 클라라벨은 고맙게 생각하며 말했죠. 덕은 마음씨가 참 좋은 것 같아. 덕이랑 달리니까 정말 좋다. 그치? 토마스가 돌아오자 애니와 클라라벨이 덕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토마스는 집에 돌아온 게 너무 기뻐서 샘내는 것도 잊었죠. 그런데 토마스의 핸드브레이크가 여전히 빡빡하지 뭐예요. 그래서 핸드브레이크를 조작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 결과 토마스와 객차는 종종 플랫폼을 지나서 서곤 했어요. 토마스는 몹시 당황스러웠죠. 그 후로 기관사와 화부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마스의 화부가 아파서 다른 화부가 대신 토마스에 타게 됐어요. 그 화부는 연결 장치를 단단하게 조인 다음 기관사 아저씨랑 역장님이랑 같이 플랫폼에서 헨리 손님들을 기다렸어요. 토마스의 핸드브레이크에 대해선 까맣게 잊은 채 말이에요. 토마스는 보글보글 물이 끓는 걸 느끼면서 헨리가 천천히 들어오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핸드브레이크가 갑자기 풀리면서 토마스의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토마스는 멈추려고 했지만 기관사와 화부가 없어서 멈출 수가 없었죠. 기적소리라도 내려고 했지만 그 또한 낼 수 없었어요. 기관사, 차장, 화부, 손님들 모두 플랫폼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애니와 클라라벨이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증기가 많은 토마스는 저절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토마스를 조심하라는 비상경보가 선로에 울려 퍼졌고 헬리콥터인 헤럴드도 출동할 준비를 했어요. 헤럴드는 토마스를 세울 검사관을 태운 뒤 하늘로 떠올랐어요. 한편 토마스는 점점 지쳐갔어요. 이제 제발 멈췄으면. 너무 힘들어. 토마스가 다음 역 근처에 다다랐을 때 헤럴드가 착륙하는 것이 보였어요. 힘이 빠진 토마스는 느릿느릿 플랫폼에 들어섰죠. 그 순간 검사관이 토마스의 기관사실로 뛰어올라서 핸드브레이크를 단단히 조였어요. 마침내 토마스가 멈췄어요. 토마스와 검사관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헤럴드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고맙기 뭐.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기꺼이 도와줄게. 토마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알았지? 토마스도 다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랐죠. 어느 날 헨리가 쉬려고 들어가는데 퍼시가 친구들에게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퍼부을 때 자신이 토마스를 도와줬다는 얘기였죠. 비가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내 보일러 아래가 온통 물바다였어. 그리고 바로 앞도 볼 수 없었지. 하지만 난 밀고 나갔어. 우와, 버시 너 정말 대단하구나. 어떤 기관차든 굳은 의지만 있으면 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버시,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헨리가 들어오며 핀잔을 줬어요. 너희들 여기서 뭐해? 여긴 사장님 기관차들 집이야. 나가! 시시한 기관차들 같으니라고. 시시한 기관차들 아니야. 버시가 친구들을 두둔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쟤들도 너도 다 시시해. 굳은 의지만 있으면 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흥. 어쨌든 난 물을 무서워하진 않아. 물을 좋아하지. 버시는 항구로 가면서 헨리를 놀려댔어요. 어떤 초록색 기관차는 비를 무서워했대요. 예전에 내가 비를 맞으면 지저분해질까봐 굴속에서 안 나왔던 걸 또 들먹거리다니. 버시 너 두고 보자. 토마스가 부두에서 게시판을 보고 있었어요. 위험. 우린 여길 지나가면 안 돼. 토마스가 말했어요. 왜 안 돼? 위험하다는 건 어딘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거든? 나도 전에 위험하다는 데를 지나갔다가 광산으로 떨어졌어. 여긴 광산이 아니잖아. 허씨는 방파제 토대가 무너진 탓에 선로 역시 무너져서 바다로 빠지게 되었다는 걸 알 리 없었어요. 순 엉터리 게시판. 허씨는 언젠가 그곳을 지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화물차들에게 나중에 부둣가에 가면 자신을 쿵 밀어달라고 부탁했죠. 생전 처음 기관차한테 그런 부탁을 받은 화물차들은 키키 웃으며 재밌어했어요. 허씨도 기관사 몰래 일을 꾸미면서 즐거워했죠. 허씨는 달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멈추는 척할 때 화물차들이 날 밀면 게시판을 지나가게 될 거야. 그런 다음 화물차들을 멈추게 하면 내 계획대로 되는 거지. 화물차들을 믿다니 퍼시가 잘못 생각한 거였죠. 화물차들이 퍼시를 쿵 밀었어요. 퍼시 기관사와 화부가 발판에서 떨어지고 퍼시는 게시판을 지나 밀려갔죠. 퍼시는 놀라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퍼시는 바다로 빠졌어요. 버시, 넌 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니? 사장님 목소리였어요.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바닷물이 들어오기 전엔 꺼내주고 싶어도 꺼내줄 수가 없다. 앞으로는 지시에 잘 따를 거지? 네. 밤이 돼서야 기중기선이 퍼시를 구해주러 왔어요. 퍼시는 꽁꽁 얼어서 혼자 움직일 수도 없었죠. 다음날 퍼시는 헨리의 화물열차에 실려 공장으로 보내졌어요. 퍼시, 물이 좋다고? 아직도 물이 그렇게 좋으냐? 아니, 이제 안 좋아한다고? 굳은 의지만 있으면 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더니. 마음을 굳게 먹어봐. 그럼 다음에 물이 좀 더 좋아질 거야. 허씨는 다음이라는 건 생각조차 하기 싫었어요. Okay, Google. 구글 What's the time difference? 덕은 그레이트 웨스턴 기관차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뭐든 정확하게 아주 잘했죠.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화물차와 객차들은 덕을 잘 따랐어요. 손님들도 좋아했고요.
다른 기관차들이 한가하게 모여있는 걸 보고 덕이 말했어요. 그레이트 웨스턴 기관차들은 늘 부지런해. 내가 바로 그레이트 웨스턴 기관차지. 또 저 얘기군. 기관차들은 짜증을 냈어요. 얼마 후 낯선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윙윙거리며 기관차 집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소개를 하셨어요. 이 기관차는 디젤인데 일을 한번 시켜보려고 데려왔다. 덕, 네가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줘라. 소개를 받은 디젤이 느끼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나서 반가워, 덕. 그리고 너희들은 제임스, 헨리, 고든이지. 니들처럼 유명한 기관차를 만나서 기뻐. 기관차들은 우쭐해져서 디젤처럼 인사성이 밝은 기관차랑 일하게 돼서 기쁘다고 했어요. 하지만 덕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죠. 덕이 따라오라고 하자 디젤은 윙윙거리며 뒤따라갔어요. 사장님이 일을 잘 배우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잘 봐. 덕의 말에 디젤이 불쾌한 듯 말했어요. 사장님이 나한테 이것저것 배우라고 하신 건 날 잘 몰라서 그러신 거야. 디젤 기관차는 배울 게 없어. 뭐든 다 알거든. 내 덕에 이 조차장 수준이 높아질 거야. 디젤 기관차는 뭔가 다르거든.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내가 끌 화물차들 좀 준비해줘. 난 가서 고든이 끌 객차들을 데려올게. 디젤은 실력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덕이 돌아왔을 때 디젤은 오랫동안 움직인 적이 없는 낡은 화물차들을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디젤이 아무리 힘을 들여서 밀어보고 또 당겨봐도 화물차들은 꿈쩍도 안 했어요. 자신들은 움직일 수 없다고 비명만 질렀죠. 안 돼! 우린 움직일 수 없어! 덕은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조급해진 디젤이 으악 하고 비명소리를 내며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자 화물차들이 순간 덜컹거리며 비명을 질렀죠. 그만해!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 어떤 화물차는 브레이크가 망가지고 어떤 화물차는 침묵 사이에 끼었어요. 덕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죠. 디젤은 다시 화물차들을 뒤로 밀었어요. 하지만 역시 꿈쩍도 안 했죠. 덕이 다른 화물차들을 끌고 왔어요. 디젤, 애써줘서 고마워. 난 이만 가봐야겠어. 이 화물차들을 안 끌고 가? 필요 없어. 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떤 화물차를 준비할지 네가 안 물어봤잖아. 넌 뭐든지 다 알고 다 할 줄 안다면서? 나 간다. 디젤은 선로 정리하는 일을 돕게 됐어요. 디젤은 그 일이 싫었죠. 화물차들이 뒤에서 놀렸거든요. 디젤은 화가 나서 기관차 집으로 돌아갔어요.